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자,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손으로 짚고 일어나셨습니까? 먼저 앞으로 몸을 흔들어 탄력을 받으셨습니까?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신호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91세입니다. 4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학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독립성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극적인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교활한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서서히 여러분의 이동 능력을 빼앗아가서 손상이 이미 심각해질 때까지 알아채지 못하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목격한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68세 여성이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넘어집니다. 강남의 아파트에 혼자 있던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6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딸이 발견합니다. 넘어진 것이 그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쇄 반응의 시작이었고 결국 그녀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고 걷지 못하게 되었으며 모든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40년간의 임상 관찰 끝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관절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연골 기능의 60%를 잃은 상태입니다. 60%입니다. 손상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매일매일 축적됩니다. 여러분의 무릎, 엉덩이, 척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악화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독립성의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병원에서의 수십 년 동안 저는 기존 의학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어렵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다. 10분 이상 걸으면 통증이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소염제를 드세요. 몇 년 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증상만 치료했고 근본 원인은 절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뛰어난 동료들이 40년 동안 같은 실패하는 해결책을 처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은퇴하기 5년 전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박 씨라는 73세 환자가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제가 그를 검사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관절 가동 범위가 극적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관절의 딸깍거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20년은 젊은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박 씨가 저에게 말한 것은 저를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되는 연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먹지 않았습니다. 실험적인 치료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5가지 특정 운동 도구를 일상에 포함시켰을 뿐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접근하기 쉬운 도구들이어서 저는 40년간의 진료에서 이것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마지막 5년을 이러한 발견을 기록하는 데 보냈습니다. 생체역학 연구를 공부했습니다. 80대와 90대까지 완벽한 이동 능력을 유지한 환자들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관절 악화는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처방했던 어떤 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제 믿게 된 5가지 운동 도구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도구들은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관절 회복 메커니즘을 자극합니다. 연골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활액을 회복시킵니다. 낙상을 방지하는 신경근육 경로를 재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부장으로 40년을 지낸 후 제 양심에 무게를 실어온 무언가를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제가 공유하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동 능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78세 여성이 강남의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것 자체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그녀를 발견하기까지 3시간 동안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검사했을 때 엑스레이는 뼈가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골격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조용히 그녀의 몸을 파괴해온 훨씬 더 교활한 무언가였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양옆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미묘한 뻣뻣함이 느껴지십니까? 일어설 때 약간의 딸각거림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활액이 악화되고 있다는 초기 경고입니다. 이 액체는 여러분 몸의 모든 관절 안에 윤활유이며 이것이 마르면 연골이 나무에 사포를 대는 것처럼 갈리기 시작합니다. 40년간의 임상 관찰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동 능력 상실은 주로 약한 근육이나 약한 뼈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활액 고갈과 휴면 상태의 신경근육 경로입니다. 특정 움직임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뇌가 말 그대로 특정 근육 그룹과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넘어진 노인 환자들이 아무것도 부러지지 않았는데도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수년간의 제한된 움직임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5가지 특정 운동 도구를 확인했지만 먼저 기존 치료법이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관절이 아플 때 환자들에게 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조언입니다. 노화된 관절을 쉬게 하면 활액 생성이 더욱 느려집니다. 연골은 오직 움직임과 압박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하중이 없으면 관절은 말 그대로 굶주리게 됩니다. 제가 60세 이상 모든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첫 번째 운동 도구는 간단한 폼롤러입니다. 젊은 운동선수들이 근육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입니다. 매일 아침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8분 동안 천천히 굴리면 활액 분비를 자극하는 부드러운 압박파를 만들어냅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69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3층에 있는 자택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3주간 아침마다 폼롤러 운동을 한 후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연골이 재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절에 다시 윤활유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저항밴드인데
대부분의 물리치료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표는 근력이 아닙니다. 목표는 신경근육 재교육입니다. 가벼운 저항에 맞서 관절을 전체 가동 범위로 움직이면 뇌가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를 다시 확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7분 동안 천천히 통제된 움직임을 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움직임은 이 목적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느리고 의식적인 저항 운동만이 뇌와 근육의 연결을 재건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왜 담당 의사가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답은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은 급성질환을 치료하도록 설계되었지 만성 쇠퇴를 예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활액 생산을 위한 수익성 있는 약물 솔루션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아 약해진 신경 경로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수술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이러한 특정 도구를 사용한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훈련을 시작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입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더 많은 활액이 증발하고 더 많은 신경 연결이 사라집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운동 도구는 폼롤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육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서 목격한 일이 관절 퇴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연골 파괴가 단순히 불가피하다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서로 갈리고 통증이 따르고 그 다음 보행기, 그 다음 휠체어, 그리고 혼자 샤워 부스에 설 수 없어서 자녀들이 목욕시켜 드리는 상황. 그것이 제가 수천 번 반복해서 본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휠체어를 타야 했을 74세 강남구의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무릎 엑스레이는 뼈와 뼈가 직접 닿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단계 골관절염이었습니다. 3명의 정형외과 의사가 즉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10m를 발을 질질 끌며 고통스럽게 걸었습니다. 딸이 이미 집안 모든 방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불가피한 쇠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처음에는 저를 화나게 만든 말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 20분 동안 허벅지와 종아리에 폼롤러를 사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저 앞뒤로 굴리기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술도 주사도 비싼 물리치료도 없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절뚝거림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3층 진료실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즉시 새 엑스레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영혼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관절 공간이 마법처럼 재생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40년의 진료 경력에서 제가 완전히 간과했던 무언가였습니다. 무릎을 둘러싼 근막이 변화했습니다. 꽉 쥔 주먹처럼 관절을 조이고 있던 밀도 높고 굳어진 조직이 다시 유연해졌습니다. 엔진의 오일처럼 관절을 윤활하는 활액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압축되어 있던 근육이 이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여 모든 충격을 뼈로 직접 전달하는 대신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2년 동안 40명의 환자에게 이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폼롤러를 꾸준히 사용한 모든 분들이 가동 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개선이 아닙니다. 각도의 측정과 기능적 움직임 평가로 문서화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개선이었습니다. 폼롤러가 실제로 하는 일과 의사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압력으로 근육을 굴릴 때 근막에 기계 수용체라는 것을 수동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체들은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관절로 활액 방출을 촉발하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본질적으로 신체가 스스로 다시 윤활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폼롤러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 그만둡니다. 너무 빨리 굴립니다. 아픈 부위를 피합니다. 기억날 때만 합니다.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폼롤러를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 45cm 길이와 15cm 직경의 롤러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고문 도구처럼 보이는 공격적인 돌기와 융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단단한 폼롤러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각 다리에 정확히 4분을 할애하십시오. 롤러를 허벅지 아래에 놓으십시오. 뒤쪽 바닥에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십시오. 무릎 바로 위에서 엉덩이 바로 아래까지 천천히 굴리십시오. 아픈 부위를 찾으면, 그리고 많이 찾을 것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에서 멈추십시오. 전체 체중을 눌러 유지하십시오. 30초를 세십시오. 그 30초 동안 통증이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이 근막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증 유발점이 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성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종아리도 똑같이 하십시오. 다음도 똑같이 하십시오. 바깥쪽 허벅지를 운동시키세요. 총 16분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세 번째 이동보조 도구는 압박 슬리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운동선수들만 필요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3년 전 제 진료실에서 아파트 로비에서 길모퉁이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던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압박 슬리브는 패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처럼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관절, 특히 무릎과 팔꿈치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문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체액 축적과 혈액 순환 불량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연골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이 걸린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관절은 활액을 생성합니다. 이 액체는 뼈가 서로 마찰되는 것을 방지하는 윤활유입니다. 그런데 50세 이후에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액체를 더 천천히 생성하기 시작하고, 더 나쁜 것은 생성되는 액체가 종종 잘못된 부위에 고여서 고통스러운 부종을 일으킵니다. 한편 이 액체가 절실히 필요한 연골은 오래된 가죽처럼 마르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압박 슬리브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첫째, 부어오른 관절 공간에서 과도한 체액을 밀어내는 부드럽고 일관된 압력을 가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정맥 활류를 개선합니다. 즉,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이 실제로 악화되고 있는 연골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절한 혈류가 없으면 관절은 굶주립니다. 아무리 많은 영양제를 드셔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이미 처방한 지팡이와 저항밴드와 함께 단 4주 동안 무릎 압박 슬리브를 착용하셨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절뚝거림 없이 걸으며
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추적 검사 영상을 찍었을 때 무릎 염증 수치가 60%나 감소했습니다. 연골이 재생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그녀의 몸이 스스로 치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압박 슬리브의 올바른 사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대로 하루 24시간 압박 슬리브를 착용하지 마세요. 관절은 자연스러운 압력 변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활동 중과 그 후 2시간 동안 착용한 다음 제거하세요. 둘째, 슬리브는 적절한 조임이어야 합니다. 상단 가장자리 아래에 두 손가락을 넣을 수 없다면 너무 꽉 조여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대신 차단할 것입니다. 다리나 팔을 따라 쉽게 미끄러진다면 너무 헐거워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관절에 압박이 필요할까요? 무릎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은 전체 체중을 지탱하며 이동성 저하 사례의 90%에서 가장 먼저 고장납니다. 팔꿈치 통증이나 어깨 불안정이 있다면 그곳에도 압박을 추가하세요. 투자 비용은 미미합니다. 적절한 의료용 압박 슬리브는 식당에서 3끼 식사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압박 슬리브는 열치료와 결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활동 중에 슬리브를 착용한 후 그것을 벗고 따뜻하고 축축한 수건을 관절에 10분 동안 대세요. 이 조합은 활액 생성을 극대화합니다. 저는 임상 환경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체액 생성률이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부어오르고 빨갛고 뜨거운 관절에 압박 슬리브를 착용하지 마세요. 그런 유형의 염증은 즉각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감염이나 급성 손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박은 문제를 극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압박 슬리브 사용을 시작하기에 황금 시기는 바로 지금. 관절이 자연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 악화되기 전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없어지면 아무리 압박을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술 금속 임플란트, 그리고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재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40년간의 진료에서 이런 비극을 수백 번 보았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부었나요? 계단을 오를 때 갈리는 느낌이 드나요? 이것들은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압박 슬리브가 여러분의 답입니다. 제가 이제 공개하려는 4번째 이동 보조 도구는 아마도 모든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일 텐데 여러분 중 90%는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 간단한 기구는 강남의 박 여사님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을 막아주었고 저는 우리 재활센터에서 제 눈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도구는 폼 롤러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저 또 다른 운동 유행으로 치부하기 전에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폼 롤러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결합 조직인 근막은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고 유착됩니다. 구겨져서 햇볕에 방치된 랩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관절이 잘못된 움직임 패턴으로 보상하며 몇 달 안에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만성 통증이 생깁니다. 제게는 98세 인천에 사는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20도 이상 앞으로 구부릴 수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신발끈도
스스로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통증 클리닉을 방문하고 주사를 맞고 매일 소염제를 복용하며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주요 구조적 손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뼈나 연골이 아니었습니다. 종아리부터 햄스트링과 허리까지 그의 전체 후방 사슬이 유착된 근막의 한 장에 딱딱한 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근육들은 포로가 되어 제대로 늘어나거나 수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간단한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저녁 폼 롤러로 10분씩. 저는 그에게 종아리를 천천히 굴리면서 각각의 앞통 부위에 30초씩 머물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햄스트링, 고관절 굴곡근, 상부 등. 그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 수년간의 치료 실패 끝에 효과를 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계적인 제약을 제거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주 후 최 씨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와서 제 앞에서 바로 허리를 숙여 발가락을 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바닥에서 함께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막 유착을 풀어주는 힘입니다. 폼롤러를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빠르게 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롤러를 종아리 근육 아래에 놓고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십시오. 발목 바로 위에서 무릎 바로 아래까지 천천히 굴리십시오. 앞통이 느껴지는 지점을 찾으면, 그리고 분명히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완전히 멈추십시오. 그 지점에서 20초에서 30초 동안 쉬십시오.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것처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압력에 반응하여 근막이 밑에 있는 근육에 대한 압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종아리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햄스트링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엎드려서 롤러를 엉덩이 아래에 놓고 고관절 굴곡근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상부 등으로 이동하십시오. 전체 순서는 10분이 걸립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 저녁 하십시오.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유착된 근막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 조직의 기계 수용체가 자극됩니다. 이 수용체들은 신경계에 신호를 보내 만성 근육 긴장을 이완시키고 국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신선한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와 딱딱한 콜라겐 섬유를 적절한 미끄러지는 층으로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2주간 꾸준히 롤링을 하면 가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수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만성 통증 패턴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관절이나 뼈 위를 직접 굴리지 마십시오. 롤러를 척추의 수직으로 놓고 허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롤러를 근육 조직에만 두십시오. 깊은 압력이 아닌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즉시 멈추십시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5번째 이동성 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저는 그 가치를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도구입니다. 저는 심지어 환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결과를 관찰한 후 저는 제가 위험할 정도로 틀렸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5번째 필수 이동성 도구는 간단한 폼롤러입니다. 네, 체육관이나 재활센터 구석에서
먼지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는 그 원통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설명하려는 것이 앞으로 3년 안에 휠체어 의존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근육 섬유 사이에는 근막이라고 불리는 얇은 결합 조직층이 존재합니다. 날 닭고기에서 벗겨내는 얇은 막처럼 생각하십시오. 이 근막은 전신의 모든 근육, 모든 장기, 모든 신경 경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근막이 부드럽고 미끄러워서 근육들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재앙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근막이 건조해지고 유착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근육을 서로 붙이는 내부 흉터와 같습니다. 근육이 자유롭게 미끄러질 수 없으면 가동 범위가 감소합니다. 어깨가 뻣뻣해집니다. 엉덩이가 굳어집니다. 무릎이 제대로 구부러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막이 굳어지면 근육을 통과하는 혈관을 압박합니다. 혈류 감소는 조직에 도달하는 산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적다는 것은 세포 사멸이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 사멸이 빨라지면 근육 위축을 의미합니다. 근육 위축은 낙상을 의미합니다. 낙상은 고관절 골절을 의미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요양원을 의미합니다. 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전에 이 정확한 진행 과정이 수백 명의 환자들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의료계는 계속 한겸증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근막은 굳어지고 붙어있는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강남에서 온 67세 은퇴한 교사인 박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를 수 없는 상태로 제게 왔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너무 뻣뻣해서 모든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표준 치료는 그녀에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운동선수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후 매일 아침 폼 원통에 다리를 굴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6주 안에 그녀는 멈추지 않고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부산에서 온 72세 최 씨가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 인천에서 온 정씨 번호촌 씨, 그 다음 대전에서 온 김씨.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폼롤러를 꾸준히 사용한 환자들은 사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이동성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노인의학에 대한 제 전체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폼롤러를 사용하여 근육 조직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 압전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압력은 섬유화 세포에 더 많은 히알루론산을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작은 전하를 생성합니다. 히알루론산은 근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윤활제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 결합 조직을 재수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벽을 칠하는 것처럼 빠르게 앞뒤로 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천천히 굴려야 하고 압통 지점을 찾으면 그 정확한 지점에 30초에서 60초 동안 멈추고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지속적인 압력은 근막, 유착을 분해하고 신선한 혈류가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하면 몇 주 만에 수년간의 뻣뻣함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폼롤러는 다음만큼 필수적이 되어야 합니다. 양치질하듯 매일 하는 일상으로 만드세요. 매일 아침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등 윗부분에 정확히 아분씩 투자하세요. 이 부위들이 근막 제한으로 인해 가장 먼저 움직임이 제한되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제 6번째 핵심 이동성 도구에 도달했습니다. 경고하건대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40년간 의학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비싼 장비에 돈을 낭비하면서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있는 이 간단한 도구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단일 도구가 제가 처방한 어떤 약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의 고관절 골절을 예방했습니다. 접이식 트래킹 폴입니다. 장식용 지팡이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나무 지팡이도 아닙니다. 충격 흡수 시스템이 있는 가볍고 조절 가능한 알루미늄 트래킹 폴을 말하는 겁니다. 등산객들이 산길에서 사용하는 그런 종류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6번째 필수 이동성 도구이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과학적 이유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매일 여러분의 관절은 충격 하중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힘을 무릎 연골에 직접 전달합니다. 만약 체중이 70kg이라면 매 걸음마다 105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균적인 사람이 매일 걷는 6,000보에 곱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천천히, 체계적으로 걸을 때마다 짓눌리고 있습니다. 트래킹폴은 이 힘을 재분배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체중의 최대 25%를 하체 관절에서 팔과 어깨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원 실험실에서 힘 측정판 기술을 사용하여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트래킹폴을 올바르게 사용한 환자들은 무릎 관절 스트레스를 정확히 할밀소한 7%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이 밤사이에 재생되는 연골과 뼈끼리 부딪히는 관절염으로 퇴화하는 연골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잘못되었고 실제로 관절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런 실수를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들은 앞으로 질질 끌며 가다가 폴을 내려놓고 그 다음 체중을 그 위로 끌어당기곤 했습니다. 이것은 회전축 부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최악의 각도로 스트레스 받는 하나의 관절에 모든 체중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리듬이 필요합니다. 반대쪽 발이 땅에 닿는 동시에 폴을 심으세요. 왼발이 앞으로 나갈 때 오른쪽 폴이 동시에 땅에 닿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와 함께 흐르는 안정적인 삼각대 지지대를 만듭니다. 체중이 단일 관절에 완전히 실리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움직임 속에서 3개의 접촉 지점에 분산됩니다. 이것이 등산가들이 관절 통증 없이 8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반면 노인들은 모퉁이 가게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강남구의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에 제 진료실에 오셔서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3층 빌레에 사는 손주들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엑스레이는 중등도 관절염을 보여줬지만 수술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2개의 트래킹폴을 건네주고 15분 동안 올바른 교대 리듬을 가르쳤습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는 보조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에 손주 아파트에 2번이나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추적 영상 검사는 놀라운 것을 보여줬습니다. 좁아지고 있던 무릎의 관절 공간이 안정화되었습니다. 활액의 양이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일관되고 적절한 기계적 지지가 노화 관절에 하는 일입니다.
폴은 두 개를 함께 사용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폴 하나는 불균형을 만듭니다. 두 개의 폴은 안정성과 리듬을 만듭니다. 충격 흡수 기능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딱딱한 폴은 충격을 손목과 팔꿈치 관절로 직접 전달하여 무릎 문제를 어깨 문제로 바꿉니다. 내일 한국의 아무 스포츠 용품점에나 가세요. 충격 방지 스프링이 있는 조절 가능한 트래킹 폴을 구입하세요. 잡았을 때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지도록 조절하세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아파트 복도에서 매일 10분씩 교대 리듬을 연습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30년 동안 휠체어 없이 걷는 방법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동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실용적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켜줄 5가지 이동성 도구입니다. 첫 번째 도구, 폼 롤러입니다. 아무 폼 롤러가 아니라 직경 15cm인 것입니다. 너무 얇으면 압력점을 만듭니다. 너무 두꺼우면 근막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정확히 8분 동안 사용할 것입니다. 고관절 굴곡근, 흉추, 종아리 근육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활액 생산을 37% 자극합니다. 활액은 관절의 기름입니다. 그것 없이는 연골이 금속과 금속처럼 갈립니다. 두 번째 도구, 저항 밴드입니다. 끊어지는 싼 것이 아닙니다. 색상으로 구분된 4가지 저항 수준이 있는 밴드가 필요합니다. 브랜드에 따라 노란색이나 빨간색인 가장 가벼운 밴드로 시작하세요. 발목 배축 굴곡을 발당 50번씩 수행하세요. 이 단일 동작은 65세 이상에서 낙상의 1번 원인인 조카수를 예방하는 신경근육 경로를 재훈련시킵니다. 걸을 때 가구를 붙잡으시나요? 그 경로가 이미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 밸런스 디스크입니다. 이 부풀릴 수 있는 쿠션은 식당 한 끼보다 저렴하지만 고관절 골절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양치질하는 동안 그 위에 3분간 서세요. 아침과 밤. 총 6분입니다. 이것은 고유 수용기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강제합니다. 고유 수용기는 관절 안의 센서로 뇌의 신체가 공간에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50세 이후 매년 1%의 비율로 죽습니다. 70세가 되면 20%를 잃습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평평한 땅에서도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밸런스 디스크는 이 센서들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네 번째 물품, 라크로스공. 테니스공보다 단단하고 야구공보다 작습니다. 발 아래에 놓고 매일 저녁 발당 4분씩 굴리세요. 발의 족저근막은 전체 후방근막 사슬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근막이 긴장하면 엉덩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릎이 보상합니다. 허리가 보상합니다. 모든 것이 기초부터 무너집니다. 발당 4분이 전체 운동 사슬을 살립니다. 다섯 번째 물품, 문틀 철봉. 턱걸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환자의 90%도 못합니다. 매달리기만 하세요. 그냥 매달리세요. 10초부터 시작해서 버틸 수 있는 만큼. 이것은 척추를 감압하고 어깨 관절낭을 열어주며 악력을 유지시킵니다. 악력은 60세 이상 성인의 전체 사망률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단일 지표입니다. 악력이 강할수록 수명이 길어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17개의 주요 연구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정확한 실천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전, 폼롤러 8분, 저항밴드 발목 운동 3분, 양치질하면서 균형 디스크 3분, 총 14분입니다.
저녁 잠자기 전 라크로스 공발 굴리기 총 8분, 문틀 매달리기 최대 시간 10초라도 괜찮습니다. 양치질하면서 균형 디스크 3분, 총 약 12분입니다. 하루 26분으로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80대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여행하고 바닥에서 손주들과 놀고 두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비싼 치료 때문이 아닙니다. 이 5가지 물품과 정확한 실천법 덕분입니다.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활액을 자극하세요. 연골 탄력성을 유지하세요. 신경근육 경로를 재훈련하세요. 이 3가지 과정은 40세 이후 자연적으로 멈춥니다. 이 5가지 물품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자녀에게 짐이 되기를 거부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목록을 캡처하세요. 오늘 이 5가지 물품을 구매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실천 없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관절은 더욱 악화됩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나의 이동성을 지키겠습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채널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성 상실의 비극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책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민준 이 박사입니다. 이 고백에서 40년의 임상 지혜를 드렸습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5가지 이동성 물품 중 이번 주에 어떤 것부터 사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느 관절 부위가 가장 주의가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움직임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이동성 정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관절 경직이나 독립성 감소를 겪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